민주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을 본영의 복음으로 틀어주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력갱생을 구호로만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의 위용을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치리라는 지방대 출신 또 40대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코드 인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같이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검증 책임자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의 윤리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4월 1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요. 정말 중요한 외교 일정이 이어지게 되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 폼페이오 네. 장관과 그리고 존 볼턴 부장관, 국방부 그리고 보좌관. 펜스 부통령 연달아 네. 만나고요. 네. 이어서 내일 새벽에는 대망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그리고 북한도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했거든요. 네. 여기서 나온 발언이 또 오늘 밤 늦게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낮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네. 밤에나 그 결과를 알 수 북한 있다는 얘기죠. 언론이 또 보도를 해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속보로 좋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 너무 빨리 돌아섰네. 최 반장,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낙태죄 처벌에 대해서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여성의 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말까지 이제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네. 이후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낙태죄는 뭐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국회에서 또 추가 논의를 해가야 되는 거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어제 양 반장이 유튜브 등에서 번지고 있는 가짜뉴스 실태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검찰에 본격적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대응이 늦었다, 보톡스를 맞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고발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이뤄지게 되고 청와대 안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팀도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제 청와대 안에 그 소식이 나왔고요. 고발 대상자로는 진성호 방송 또 신의 한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전국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이른바 적중률 100%의 데스노트로 유명한 정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적격, 부적격 의견이 엇갈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함께 나오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고요.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미선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컸는데 일부 야당이 다시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내일부터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내일 오전 미국에서 국내로 운구가 진행이 되고요. 정오쯤부터는 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장례식장까지 그 운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마약 수사 속보,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오늘 한반도 평화 시대를 좌우할 주요 일정들도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미국 대북정책 핵심 참모들을 만나고요. 이어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2기 출범을 공식화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만 13시간 40분이 걸렸죠. 다행히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통령 내외의 표정 밝아 보입니다. 자, 지금이 오후 5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워싱턴은 서울보다 13시간이 느리니까 이 시각 현재 한 11일 새벽 4시를 조금 넘겼을 겁니다. 자, 이제 몇 시간 뒤에 해가 뜨면 본격적인 방미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하노이 회담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원포인트 방미 일정입니다. 자, 정상회담에 앞서서 백악관과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먼저 만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죠. 세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들입니다. 온도차는 있지만 모두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외치는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 중 가장 센 캐릭터 역시나 볼턴 보좌관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걸 확인한 순간 결렬을 직감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근데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그때 가서 앉아있는 거 보고 저게 이제 불진으로 들어왔구나. 곧 성량을 그어대겠구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은 언제나 한결같은 볼턴 보좌관보다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조금 더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폼페이오 장관은 셋 중에선 그나마 협상파로 분류되어 왔는데 최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는 데 있어 북한과의 안이한 타협은 도움이 안 될 거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전직 백악관 인사의 전언까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직전에 나온 발언들은 그 온도차가 너무 커서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인데요. 자, 미국 상원 쇠추리 청문회와 외교위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 outcome is a fully, verifiably denuclearized peninsula and greater peace, less risk in conventional means. Would you agree that your description of Maduro also applies to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Sure, I'm sure I've said that. 대북 제재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길 원합니다. 때때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그 진전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옳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 비자 문제 같은. 그래서 나는 대북 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길 원합니다. 자, 이 두 발언 불과 하루 차이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독재자랬다가 하루는 제재에 약간 여지를 두겠다고 하고 자, 진입하기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오늘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일부 실행할 경우 미국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보강으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란 중재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빅딜과 단계적 해법 사이 그 어딘가를 의미하죠. 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을 골자로 해서 중간중간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하는 연속적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제재 완화라는 형태로밖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약간의 여지와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즉 폼페이오 장관,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다뤄볼 의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s somebody that I get along with very well. We understand each other. They are suffering greatly in North Korea. They're having a hard time in North Korea.
and I just didn't think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부부 환담을 겸한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이뤄지고 이후 양국의 핵심 참모진이 배석하는 소규모 회담이 진행됩니다. 우리 측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조윤재 주미대사가 들어가고요. 미국 측에서는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2기 출범을 공식화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들은 아마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전해질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어제 열린 당 중앙위 4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자력갱생, 이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27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조미순회 회담의 기본 취지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현안에 대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이 발언에 적대 세력이니 타격이니 하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거나 핵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빅딜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가운데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설령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전략적인 인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자, 어제 회의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인데요. 자, 지난해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함께 단상에 올랐었습니다. 자, 올해는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단상 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통일부는 지난해보다 위상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오늘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내일 새벽 한반도 비핵화 걸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네, 신 반장이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단상 위에 혼자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측대로 이번에 주석직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눴던 고 반장. 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편의상 트럼프 전문가라 부르잖아요. 고 반장이 오늘 지금부터 내일 새벽에 있을 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 대통령 전용 기가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미국 시각으로는 어제,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 오후 5시 40분쯤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차를 13시간으로 보면 되고요. 자, 우선 곧장 미국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을 해서 문 대통령 휴식을 취했는데요. 아무래도 참모진들과 함께 정상회담 전략을 꽤 오랜 시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식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함께 만나고요.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만나서 미국 측의 입장을 전해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쯤에 핵심 참모진들과 먼저 만나고 또 이어서 내일 새벽 1시쯤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7번째 만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늦네요. 신 반장 그냥 자요. 근데 제가 챙길게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니, 제가 챙길게요. 제가 요즘 잠이 좀 줄었어요. 지천명 된 이후에는 그냥 제가 챙길게요. 그렇다면 어린 저는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상회담 일정을 조금 쪼개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백악관에 도착을 하고 나면 이 짧은 환담 성격의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핵심 참모진들이 배석을 하는 소규모 정상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한 총 2시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뭐 진짜 나이가 들면 좀 잠이 줄긴 하잖아요. 예. 아니, 농담한 거죠. 제가 무슨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요. 지난 9일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맨 처음 열리는 이 단독회담은 양국 정상 내외 간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지는 회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단독 회담 아닌 거 아니냐? 그럼 딱 두 정상 간의 진짜 트럼프 문재인 트럼프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감한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배석하는 거는 뭐 일종의 환담 성격이 강하니까 그 뭐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취지의 이제 기사였잖아요. 청와대에 설명이 나온 게 있어요, 최 반장? 네, 이 청와대는요. 먼저 이 양 정상 부부가 만나면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요. 네.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를 마친 다음에 영부인들은 회담장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뭐 따라서 백악관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정상회담 때 부부 동반 사례가 좀 흔하지는 않아서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예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들은 앞부분에 서명만 하고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정상회담 얘기는 오늘 밤에 뭐 내일 새벽에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 회의 때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입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문제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잖아요.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 반장? 네, 일단 이 발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어떤 제재 해제도 없다는 말에 동의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때로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이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전날 대북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과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은 유지를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코를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제재 문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북한이 협상장에 다시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핵심적인 제재는 유지하되 뭐 남북 경협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소위 조기 수락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비핵화 실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북한의 주장이긴 했지만 2차 하노이 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스냅백, 그러니까 먼저 제재 해제를 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제재를 살려내는 그런 방식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중재안이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 6월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도 제안할 계획이고요. 뭐 성과를 낸다는 전제 하에 추가 남북 또 북미 회담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2기를 공식화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알려면 북한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한 이후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에 앞서서 어제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장면을 신 반장이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미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가 조금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핵심 키워드는 자력갱생입니다. 예, 미국이 제재 국면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을 걷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삼가긴 했지만 미국의 일괄 타결 요구,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셈인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뭐 북한이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밀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순순히 따르진 않겠지만 또 도발하지도 않고 대신 경제 노선에 집중하면서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그 당 중앙위 전원 회의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한 비난 메시지는 뭐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요. 아무튼 지금 협상을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는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내일 새벽 트럼프와 정상회담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했던 7년 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온 거죠.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은 내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입덧하면서 오디션을 볼 수는 없었어. 배불러 오는 앵커를 써줄 리도 맘먹. 이건 앵커된 기념으로 받을게. 축하의 의미로.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만 오디션은 단 한 번뿐이야. 네, 이 자신의 욕망을 좇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고혜란 씨. 자, 이 여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직업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절실함을 보여줬지만 이 현행법상 고 씨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맞습니다. 저 이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저 이사장님, 어렵게 얻은 아이로 알고 있는데 수술해서 잡히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헤어진 구자경 씨. 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려워 임신 중절 수술을 받습니다. 미혼모의 현실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만 역시나 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또 수술을 한 의사도 역시 징역 2년 이하라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였던 전 남자친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제가 드라마를 빌려 설명해 드렸지만 이들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낙태죄가 있어서죠. 자, 우리 형법은 제27장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269조는 이 낙태 당사자 등을 그리고 270조는 도운 의료인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낙태죄를 두고선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자, 태아도 별개의 생명체다.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과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원치 않는 임신 부담을 여성에게 부과한다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 우선이었습니다. 2012년이었죠. 당시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이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는데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될 것이고 또 불가피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헌재의 두 번째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고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 오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합헌 2, 위헌 3, 그리고 헌법 불합치 4의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의 정족수가 필요한데요. 이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과 취지가 같기 때문에 7대2의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자, 헌재는 현재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을 유지할지 또 말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구체적인 그 기간은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 말까지 이 법을 고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같은 결론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지난 7년 사이 국민 여론은 낙태죄 폐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또 헌재 구성도 바뀌었는데요. 2012년 처음 판단했던 재판관들은 모두 임기가 끝났죠. 그리고 현재는 대거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소위 중도 보수 성향의 이영진 재판관도 앞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오늘 헌법 불합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법도 있던데 그런 걸 참조하셔서 입법 정책적으로 좀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국회에서는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정의당은 이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이 경우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자, 향후 국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헌재가 주문한 낙태 허용 시한 등을 담긴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전히 상반된 견해들이 있는 만큼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낙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출산율이 줄어가고 있다는 게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생명운동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존중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출산율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자, 이렇게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국가가 낙태죄를 통해서 이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보고 또 통제해 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같은 인식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임신 유지 여부 결정권 있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헌이에요. 내용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아무튼 오늘 헌재가 판단한 정확한 법적 용어는 이제 헌법 불합치고요. 이로써 낙태죄가 도입된 게 1953년이니까 이제 1년의 시한을 줬으니까 한 67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할 경우에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고요.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합헌 의견, 3명은 단순 위헌, 그리고 4명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이 되려면 정족수가 6명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 불합치는 위헌과 취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7명이고요. 정족수를 충족한 겁니다. 네, 현재는 낙태죄가 위헌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요. 그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만일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아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헌소송 대리인단의 이 김수정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여성의 인권에 부합하는 최선의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그 전까지는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입법 시까지는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기소한다 하더라도 유언 판결 취지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고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같은 경우에 진행 중입니다. 재판을 중단하거나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양 반장.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본 거예요? 일단 헌재에서는 이 현재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는 허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보호 정도를 정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시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이 전문가들 의견 또 임신 초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을 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의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 공이 넘어갔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또 논의가 아주 뜨겁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자, 헌재가 오늘 이제 결정한 내용을 쭉 보니까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낙태죄가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뭐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요. 현재는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을 하면 낙태와 관련한 상담 그리고 뭐 교육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오히려 이게 불법적으로 수술이 이뤄지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 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 이 법적인 규제가 뭐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당사자가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하고 미성년자나 뭐 저소득층 여성들은 수술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낙태죄 조항이 상대 남성의 복수 또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단체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시민단체 등에서 정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잖아요. 오늘 헌재 결정을 앞두고 또는 그 이후에도 그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낙태죄 폐지 공동단체는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낙태죄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보장하라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낙태죄 위헌을 주장했고요. 이어서 이 기독여민회,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여성의 몸을 공공재 취급하던 입장을 반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여성 인권이 보장됐다, 헌재가 마땅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 일부 개신교 단체와 또 일부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 폐지 반대 연합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근거해 볼 때 낙태죄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면서 낙태죄 합헌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면 성관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주장하지만 태아의 고귀한 생명은 어떠한 현실적인 이유와 변명으로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김학의 전 차관 이제 특별수사단 속보를 좀 짚어볼 텐데 지금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검찰 수사단과 또 별개로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쪽에서도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또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앞서 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조사를 할 부분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뇌물과 수사 외압에 대해서만 앞서 이 수사 권고를 했었죠. 자, 이후에 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뭐 추가로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었던 건데. 자, 조사단은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대검의 후보자 3명을 지금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전문 변호사가 투입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검경 수사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이 성범죄 의혹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획인 것이죠. 참고로 이 검찰 수사단은 성접대,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로 지목된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 관계자들이 당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관리인을 잇따라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될 분위기죠? 네, 오늘 김 지사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지켜본 다음에 이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일지 또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뭐 이르면 오늘 재판이 끝날 때 혹은 뭐 내일쯤이면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뭐 저희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지난 첫 공판에서 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점에 비춰보면 보석이 허가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만큼 또 기각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석 신청이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가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내년까지 법 개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죠.
바른정당계에 이어서 손 대표의 지지 기반이었던 안철수 전 의원 진영에서도 손 대표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모아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이번 주말 동안 거취 고민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손학규 주말 거취 고민설.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왔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손학규 대표 이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간 돌연 휴가를 냈던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이상한데 하는 그런 느낌들 말이죠. 어차피 하태경 등등 최고위원들 내일 회의 보이콧하는 지금 회의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라 내일 회의 불러봤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리 텅텅 빌 것이고 그러면 망신만 사서 당할 바에는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쉬자. 그러면서 내 거취 고민이나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설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손 대표 오는 일요일 사퇴 회견을 할 것이고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가 오는 5월쯤에 열릴 것이다. 열릴 수밖에 없다. 또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 돌았던 거죠. 자, 이렇게 저도 아는 얘기를 손 대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오늘 당 사무처 원례회의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나 휴가 안 가! 한 거죠. 또 최고위원들 나오든 안 나오든 내일 최고위원 회의 열겠다 한 겁니다. 자, 자신의 휴가 계획이 거취 고민설로까지 번지자 이걸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손학규 대표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 해체하고 그쪽으로 가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국가와 국부를 스스로 표방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라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당 내부뿐 아니라 당 밖에서의 원심력도 지금 상당합니다. 특히 이 총선을 앞두고 몸집을 불려야 하는 민주평화당이 그렇죠. 자, 박지원 의원 더 비참한 꼴 보지 말고 손 대표 빨리 결단 내려라 촉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차라리 손학규 대표가 단안을 내려서 만약 유승민 의원 등이 저쪽으로 안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신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민주평화당이 기득권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방송인 로버트 할릿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았죠. 검찰의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피의사실 증거 자료가 지금 대부분 다 수집된 상태이고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을 뿐더러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판단한 겁니다. 때문에 로버트 할릿이 곧바로 귀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시죠. 혹시 같이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 잠시만 서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셨죠? 혹시 함께 투약하신 분 계신가요? 자, 그런데 할릿이 오늘은요 이 마약이 아니라 다른 뉴스로 주목을 받더라고요. 어제 방송됐던 한 지상파 예능 때문이었죠. 바로 그 예능에 할릿 씨가 출연을 했었던 겁니다. 녹화까지 다 했고 본방 이틀을 앞두고 이 할릿 씨가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체포가 되면서 그야말로 그 해당 프로그램 비상이 걸렸던 거죠. 하지만 그 방송 저는 직접 본방은 보지 못했는데 정말 화려한 기술로 편집 기술로 화면 곳곳에 잡혀있던 할릿 씨를 깨끗하게 지워버렸던 겁니다. 저희도 방송을 하는지라 그런 편집 기술 이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정치부 회의 제작진 실력 그에 못지 않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이죠. 응답하라 가정의 시간이고요. 양과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국장님이 69년생이면 지천명 제가 자꾸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는데 왜 지천명이냐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에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만으로 50세일 뿐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냥 51라는 얘기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응답하라 정치 복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전에 저를 지워달라고 했는데 PD들이 국장을 지워버렸네요. 이제 인간 이상봉 여기서 드러나나요?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사태 때 전국의 모든 소방차가 강원도 고성, 속초로 집결했던 거 정말 감동적인 소식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땅끝마을 전남 해남의 소방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원 도민들이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건데요. 춘천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강원 도민분께서 이 전남 해남 소방서에 자신이 팔고 있는 춘천 닭갈비 세트를 저렇게 스티로폴 박스에 꽁꽁 싸가지고 보낸 겁니다. 자, 해남 소방서 역시 너무 감동해서 이걸 SNS에 저렇게 올리면서 세상에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이 해남 소방서에서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한화 리조트 속초까지 거리 계산을 해봤더니 572km 쉬지 않고 달려도 6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자, 국내뿐 아닙니다. 외국, 특히 요즘 우리와 상당히 많이 불편한 일본에서도 온정이 전해졌죠. 일본의 국민 락그룹 엑스제팬의 리더 요시키 씨가 1억 원을 쾌척한 겁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죠. 제가 진짜 평소 같으면 요시키 씨 이름을 가지고 이래저래 농담도 하겠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요시키 씨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3040 세대에겐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90년대 세운상가에서 팔리던 이른바 백판만으로도 당시 국내 청소년들을 정말 매료시켰던 그였죠. 자, 1965년생인데 우리 이승환 씨하고 또 동갑이더라고요. 진짜 두 분 다 아직 진짜 미소년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시키 씨는 저도 알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65년생이에요? 66년생이에요? 5년생입니다. 그럼 승환이 형하고 비슷한데? 승환이 형이 66년생 아니에요? 빠른 66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나이네요. 같은 학번이죠. 그럼 저도 요시키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네. 아까부터 국장 얼굴 가린 것도 허스키, 요시키 형이요? 아니 근데 양반장이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국장을 좀 공격하네요. 가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해반장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 좀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자, 그나저나 어떤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산불 사태에 거액의 성금을 보낸 소식이 알려졌는데 훈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시키 씨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1억 원을 쾌척을 했습니다. 앞서 친분이 두터운 우리 배우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가 1억 원의 성금을 낸데 공감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병헌 씨도 오늘 SNS에 요시키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최악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요시키 씨의 이런 기부 소식이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의 도중에 생중계로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박유천 씨 기자회견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의 공범으로 지목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그 마약을 권유했던 장본인으로 지목한 그 A 씨가 있었고, 그 A 씨가 이제 박유천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나면서 어제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는데, 본인은 이제 적극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약을 복용한 적은 있지만 마약에 손댄 적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박 씨의 통화 내역도 이 황 씨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곳으로 지목한 장소 주변에 CCTV 등을 확보해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박유천 씨는 본인은 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일단 이 황 씨가 공범으로 지목을 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겁니다. 네, 입건 자체만으로 모든 걸 또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향후 속보를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박유천 씨 팬들은 뭐가 돼도 박 씨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 박유천 씨 팬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박유천 갤러리는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유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라고 한 건데요. 어제 이 기자회견장에도 박유천 씨의 이 팬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응원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건 직접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셔서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 네,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 그런 목소리네요. 예. 네. 자, 그리고요.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음란물 유포 행위는 시인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예, 오늘 서울경찰청 이 광역수사대가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로이킴 씨에 대해서는 음란물 유포 행위 한 건을 확인했고 로이킴 씨 본인도 시인을 했다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에디킴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해당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 그냥 올리기만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네. 자, 로이킴 씨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명문 조지타운대를 다녔잖아요. 등록금도 아주 비싼 곳입니다.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조지타운대 자체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코리아 타임즈라는 곳의 보도인데요. 조지타운대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지타운대 학교의 규정에는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최고 수위 징계로 출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로이킴 씨가 지금 학교 졸업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학교 측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과학 얘기 하나 좀 합시다. 어제 아마 반장들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랙홀 사진 봤어요, 최 반장? 블랙홀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자주 봤는데. 네. 그래요? 어제 대단한 뉴스인데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최 반장이? 우리나라 대표 헤비메탈 그룹 블랙홀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또 왜 뭐야? 깊은 밤에 서정곡 양반장이 똑같이 부르는데 한번 시켜볼까요? 이건 양반장도 그러고 최 반장도 그러고 정신이 없네 이제 두 사람이 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노래를 아마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못 살리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블랙홀 저는 블랙핑크는 잘 알지만요. 네, 농담입니다만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블랙홀이 눈앞에 떡하니 이렇게 사진으로 찍히니까 정말 놀랍긴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장면이 나왔는데 그건 CG, 아까 화려한 CG 실력 보셨죠? 그런 CG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블랙홀의 윤곽의 실체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한 것과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문학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고 반장은 조금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좀 가장 네. 이 중에선 지적이고 네, 제가 다 문과지만 또 제가 가장 이공계적 마인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요약해서 알기 쉽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9년 개기일식 때 태양 주위를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걸 보고서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서야 100년 만에 사진으로 실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이 재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래요? 제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인간미가 또 없어 보이니까 네. 남은 건 신혜원 반장이 아마 설명해 주실 신 반장 할 수 있겠어요? 네, 교육을 전공한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질량이나 중력이 큰 이 천체 주변에는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네, 일단 이 블랙홀은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 블랙홀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중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이걸 직접 관측하기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촬영에 성공을 한 거고요. 이 블랙홀의 외곽을 지나는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과정에서 이 블랙홀의 윤곽, 즉 블랙홀의 그림자가 생기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연구에는 6개 대륙에서 이 천체 만환경 8개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네, 역시 신 반장이군요. 자, 우리나라도 참여했다면서요, 양 반장?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 사진이 어젯밤 10시에 그 외신을 통해서 공개된 그 블랙홀 사진이 아니고 그래요? 자료 사진이 나갔네요. 네. 정작 저희 제작진이 CG 이런 편집은 잘하는데 이런 사진 준비는 또 약하네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줘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이 우리나라 천문연구원 소속 이 연구자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또 동아시아 우주 전파 관측망도 이번 연구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태현 천문연구원 박사가 오늘 마침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촬영을 했지만 이 다음 2단계 목표는 동영상 촬영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될수록 우주 탄생 그리고 우주의 진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우주의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블랙홀 관련해서는 뉴스룸에서도 또 자세하게 보도할 예정이니까 아마 뉴스룸 보시면은 좀 궁금증을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휴가 취소한 손학규, 당 해체 어림없는 소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의미하는 19시 19분, 그러니까 저녁 7시 19분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여의도는 이범석, 장준하 등 광복군이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레아 우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외침이 중국 하얼빈 땅과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잠시 뒤인 저녁 7시 19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왜 7시 19분이냐? 바로 19시 19분 1919, 1919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여의도공원도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한국 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등 4명이 1945년 8월 18일 수송기를 타고 와서 착륙한 곳이 옛 여의도 비행장, 지금의 여의도공원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각계각층 1만여 명이,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임시의정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도 열렸었죠.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반석이며 기둥이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첫 회의 모습을 재현한 단막극도 공연됐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먼저 이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또한 이동영 선생님 뜻과 일치합니다. 제청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군주가 잃어버린 주권을 우리 국민들이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의 나라, 민국, 이 둘을 합쳐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저 회의에서 정해진 게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헌장의 주요 내용 잠깐 보시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그리고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진 중국 상하이에서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오랜만에 서로 손잡고 화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첫 발자취가 새겨진
상하이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독립광을 생각했고 의논했던 이곳에서 저희가 다시 모였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집니다. 인사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또 임시정부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임시의정원의 선배 독립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말로 그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면 이 다짐한 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미국 의회 상, 하원 모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겁니다. 하원은 톰 수오지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또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리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임시정부 수립 100년. 네, 자, 좀 마지막에 이제 언급했던 미국 결의안 소식부터 좀 점검해 볼게요. 그 신반장, 정확하게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결의안이 제출이 된 건데요. 이 결의안에는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됐고 이후에 해산됐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이어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의 바탕을 둔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잖아요. 앞으로 한 5시간 정도가 아니구나, 7시간 네. 정도 네. 있으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에 그 시점에 결의안이 제출이 됐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광욱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임시정부 수립일과 또 이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국경일로 정해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10월 1일로 되어 있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고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의 국경일 지정은 이른바 이 건국절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는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 말 그대로 이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지정을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막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양 반장, 오늘 여야 각 당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임시공휴일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전에 한번 발제했었잖아요. 예. 양 반장. 그래서 제가 오늘 늦었지 않습니까?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무슨 소리예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 가장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주년 가장 활발하게 기념을 하는 곳은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오늘 이해찬 대표 또 최고위원들 이렇게 당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 묘소를 찾아서 헌화 분향을 한 거죠. 이 현충원 내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탑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어서 용산 효창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백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3의사 묘역을 각각 참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새로운 100년은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민족이 통일되는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대치와 대립의 구도에서 평화 공존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다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원 위 의장도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위대한 100년의 문을 열어주신 임정요인들, 독립운동가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 당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미경 최고위원만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정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도 보더라도 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의 평가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가 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는 이 10명의 초상화 그림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등 대형 건물에 걸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제외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앞세워 정권에 반대하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문재인 정권과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관련한 보도가 오늘 좀 나왔던데요. 그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 설명을 들어보니까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갖고 기억하자는, 그러니까 기념하자는 취지로 예술가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전시가 이루어진 거고, 대상 그림에 대해서 정부가 뭐 넣어라 빼라 뭐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뭐 그런 보도 내용을 제가 봤고, 그리고 제가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원래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일이 작년까지는 4월 13일로 저희가 이제 기념을 해왔잖아요. 근데 4월 12일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는 아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예. 와,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더 이상한데요. 네. 아무튼 지난 1989년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했습니다. 해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3일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있었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이틀 앞당겨서 4월 11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자,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에 임시헌장 9호를 정했다는 점, 또 1940년대까지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4월 11일 개최했다는 기록이 그 근거였는데요. 관련 설명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선포일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수립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3일 날 이루어졌는데 예. 정부의 형식적으로 이제 정부 그 강요들이 모인 날보다는 정부를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기본적으로 결정된 날, 이 날을 수립일로 하자 이렇게 네네. 이제 바꾼 것이죠. 자, 물론 뭐 학계 일각에서는 이 공포한 게 13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4월 13일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또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한 9월을 기념일로 삼아야 한다는 또 일각의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양반장 아까 못 보여준 그 블랙홀 사진, 예. 그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아까, 저 사진이에요. 맞아요. 예. 아까 누가 잘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 다시 할 시간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저게 오늘 공개된 그 블랙홀 윤곽을 찍은, 그러니까 블랙홀의 실체를 찍은 사진입니다. 국장 다시 해보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근처에만 가면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지영 주변에 소론 정축해야 되고요. 시공간이 바빠요. 그래서 끝냅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9시 19분 기념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똑소론 정치에 앞서서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신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문제 관련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안성형님, 인사검증은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검증 없이 대충 올린 거 아니냐 하셨고, 칸칸님, 나 같으면 그만둔다. 그냥 주식하면서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 메타포님,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부자들이니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알기나 할까 한숨이 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반면에 김성식님은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다. 이 불법 여부만 한정해야 한다. 판검사는 다 가난해야 하나?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내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알로하님,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김미화님, 성공을 기원합니다. 르셀님, 이번 회담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박지영님, 우리는 평화만 가져옵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양반장이 발제 때 이 복부장의 얼굴을 등장시켜서 가짜뉴스를 설명을 오늘도 했었는데 등장, 많이 등장해요 요즘에. 네. 이 김태형님께서 오늘도 바쁜 복부장님 사진, 달처럼만님은 개그맨들 일자리 뺏지 말라 양반장 하셨고요. 한화정님, 이 복부장과 양반장 케미가 좋다라는 의견 네. 주셨는데 사실 두 분 사랑하는 사이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미국과 캐나다 해외 연수 중에 폭행과 여성 접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예천군 의원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박종철 전 의원은 안경을 쓴 가이드를 버스 안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당초 가이드와 말싸움 중에 시비가 붙었고 때린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권도식 전 의원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데려다 달라고 했다가 그런 곳이 없다고 하니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속칭 보도까지 찾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을 때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폭행한 사실은 그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결국 이 두 의원은 제명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 전 의원은 한 언론에 주변에서 제명 취하 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부 다 그러더라. 술집에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한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권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농으로 한번 이래 물어본 것이 이렇게 사태가 악화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도움이라고 한번 물어본 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갔다 물어본 거는 그 도움이란 분은 저 정의는 기계 작동을 우리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몇 번 눌린다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좀 해주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다 이러면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저는 그 의미로 했는 거지. 지역 일각에선 미국에서 이른바 스트릿바를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던 최교일 의원과 비교해서 권도식 전 의원이 큰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예천군 홈페이지에도 관련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반성도 없구나, 대국민 선전포고 아냐, 국민청원 넣자, 뭐 이런 비난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자 피해를 입었던 가이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자신의 심정을 문자로 알려왔다고 합니다. 반성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 현재까지 사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로 가이드 일자리를 잃었고 여전히 실직 상태입니다. 여기는 오늘 문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이드 업체에서 의전 행사 스텝으로 저를 참여시켰는데 이젠 그 일에서도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자신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예천군에선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두 전 의원의 행동이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왜 지역민들과 국민이 이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놓고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찾을지 내일 회의 때 자세한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분쟁의 최종 판단이 내일 새벽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 후인 2013년 9월이죠.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이 이에 반발해서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고 1심에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내일 새벽에 WTO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당정청이 그저께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죠.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자료인데요.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 반장하고